Have you ever had the feeling that the world's gone and left you behind? Have you ever had the feeling that you're that close to losing your mind? You look around each corner, hoping that she's there. You try to play it cool, perhaps, pretend that you don't care. But it doesn't do a bit of good. You got to seek till you find, or you'll never unwind. Try to think that love's not around. Still it's uncomfortably near. My old heart ain't gaining no ground, because my angel eyes ain't here. Angel eyes that old devil sent, they glow unbearably bright. Need I say that my love's misspent, misspent with angel eyes tonight? So drink up, all you people, order anything you see. Have fun, you happy people. The drink and the laughs on me. Pardon me, but I got to run. The facts uncomfortably clear. Got to find who's now number one, and why my angel eyes ain't here. Tell me why my angel eyes ain't here. Ask it why my angel eyes ain't here. Excuse me while I disappear.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스팅 노래 청해 주셨네요. 엔젤 아이즈. 마중물님. 여기서 퀴즈. 네. 이 노래가 나온 영화는 뭘까요? OST예요? 네. 몰라요. 자, 퀴즈 맞히시는 분 아니, 우리 지선배가 선물 드립니까? 아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우리도 축토크 시작하시죠. 커피 쿠폰 이런 거. 리빙 라스베가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는 알아요? 좋겠다. 누가 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는 알아요? 몰라요.
유명한 영화인가요? 그럼요. 엘리자벳 슈와 리빙. 1995년 발표한 곡으로 강민숙님이 위키백과시네. 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러니까 리빙 애스럽된 엄청난 사랑을 받았네요 국내에서. 그럼요. 이거 엄청난 영화죠. 정말. 근데 제가 상식 대학교 공부 좀 해야겠다. 때인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나왔으니까 주원 씨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한참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챗. 레이저 쏘셨어. 지금 내가 갈궜다고 복수를 하는 주원 씨. 아이고. 리빙 라스 이거 보세요. 빌로바 TV님 제 편이야. 누나 어마나 노래 모른다고 또 갈구신 당. 갈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주원 씨의 이걸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리빙 라스베가스는 정말 명작이에요. 예. 네. 꼭 보겠습니다. 되게 슬픈 영화입니다. 네. 갈까요 그러면? 포터헤리님이 영은이 누나를 그때 극장에서 봤대요. 리빙 라스베가스. 자, 오늘 강민승님 오늘 낮에 눈에 띈 기사는 뭔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시죠. 자, 요즘 당근 모르거나 안 쓰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엄청 많이 써요. 저는 쓰지는 않는데 압니다. 네. 안 쓰세요? 그냥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렇다면서요? 사고 파는 재미가 네. 있고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는 것 중독돼요.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앱을 안 깔았어요. 뭐 돈을 아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네. 재밌어요. 흥정하고 근데 이런 게. 그 이용자가 많아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아직 그 만족도는 그 유저가 많이 늘어나는 그거를 못 따라가나 봐요. 그래요? 한국 소비자원이 높을 줄 알았는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상위 4개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앱 자체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3.64점으로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앱 네네.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이 이렇게 뭐 가독성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직관적이고 근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실제 체험 만족도는 3.24점으로 더 앱 낮아요. 자체에 대한 만족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사용을 해보니 별로였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별로는 번개장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요. 당근, 헬로나라, 헬로마켓, 중고나라 순이었어요. 근데 번개장터? 아마 이렇게 체험 만족도가 낮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소비자의 24% 정도 거의 4명 중에 1명꼴로 그렇네요. 당했다가 있었어요. 사기 당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럴듯해서 딱 받아봤더니 너무 후진 물건이었다던가 그럴 뭐 수 등등등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피해 같은 거를 이 앱 사업자한테 호소를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개인들끼리의 그럴 거니까. 근데 이 고객들은 그래도 이 브랜드 밸류나 뭐 이런 걸 보고 거래를 한 건데 뭔가 안전장치를 사업자 측에서 좀 마련해 줘야 해줘야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줘야죠.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1회 평균 거래 금액대는요 10,000원 이상에서 30,000원 미만이 40%가 넘어서 가장 많았어요. 네. 그리고 50,000원 이상에서 10만 원 정도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음. 거래 평균 금액은 회당 49,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사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보통 당근이 직거래 위주인데 간혹 그냥 빨리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빨리 달라. 그랬을 때 나도 그걸 원하면 네. 설마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잠적하는 거죠. 야구르죠. 진짜. 번개장터는 스카이워드님, 저는 당근보단 번개장터 써요.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기 전까지 돈이 송금되는 걸 막아주는 번개페이라는 게 있대요. 빌로바TV님도 너무 안 좋은 물건이 나온다 이러셨네. 번개장터도 유명한가요? 번개장터가 그때 무슨 TV 예능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면서 조금 알려졌던 거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 집 정리하는 거 거기에서 번개장터가 나오면서 조금 아니 아까 후발주자로서 선배 마케팅을 말씀하신 열심히 한 것도 것 같아요. 번개장터가 가장 그 평가가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그런가? 있나 봐요. 네. 번개페이가 뭔지 자세히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안전장치나 있나 봅니다. 아니면은 네.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뭔가 장치나 그렇죠. 이런 거를 사업자 측이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고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자, 배종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컴백이라고 옆에서 외치셨습니다.
8초 후에 반가운 얼굴과 돌아오겠습니다. 가시죠. 정말 에너지가 뿜뿜이시네요. 반가운 컴백하시는데 얼굴. 기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완전 웰컴. 출장하고 오셨네요. 네. 네. 해외 나갔다 오신 건데 언제 귀국하셨어요? 네, 한 이틀 됐습니다. 그럼 아, 아직도 시차는 없다. 시차가 없으신데? 너무 네. 쌩쌩하신데? 아, 지금 약간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세요. 눈은 조금 풀리셨어요. 추운데. 내 힘을 잔뜩 주고 네, 있습니다. 잔뜩 주고 계시네요. 지금 잔뜩 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녔습니다. 배종호 교수님이다. 야호 하신 분도 넥타이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야호. 네. 빌로바님. 네, 환영합니다. 지금 배종호 뭐 다, 야호. 네, 지금 뭐, 이것도 있습니다. 서영채님. 프리디스크계 두주 배신자 배종호 교수 이러셨어요. 어떻게 사과드립니다.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하셨어요. 뭐 따로 시간 야, 내시면 이렇게 식사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워닝 팬들이 JTB님. 많으시네. 배종호 교수님. 정치 쓴소리와 단소리 그리웠습니다. 이야, 2주간 프리데스크 배신한 배종호 교수 국정감사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국내 정치 소식 팔로우가 계속 되셨습니까? 하신 거예요? 하셨죠? 미국에서도 계속 팔로우 그쵸, 했습니다. 그거 안 할 수가 오직 없을 이 거예요. 프리데스크 복귀만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참나. 저희가 오늘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나오죠. 다른 그렇죠. 프로에서도 이렇게 다 팔로우 얘기하셨겠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깊이가 있는지 날탕인지. 자, 오랜만이라 수다 떨 게 많기 때문에 가시죠. 본론으로 예. 가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지난주에 있던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3일 만에 대통령실 개편 네. 단행했습니다. 인사 개편 네.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부 긍정, 일부 부정. 오. 네, 일부 긍정은 뭐냐면은 일단 정책 분야를 강화했다라는 네. 거. 아시겠지만 정책 난맥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취하 연령을 뭐 5세로 낮추겠다 했는데 지금 100주화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주 52시간제 네. 개편했는데 그것도 이제 100지화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고 이 정책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했다. 그 이유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 네.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기획 수석을 신설한 것은 잘한 것 같다. 다만 네. 이제 청와대 슬림화 방향으로 좀 거리가 먼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일부 부정 뭐가 부정이냐? 뭐죠? 김은혜 전 의원 홍보수석. 홍보수석 네. MBC 출신이지만은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느냐? 첫 번째 친윤 인사의 반복이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 개편을 단행했으면은 인적 쇄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새로워야 하는데 올드 보이가 아니라 올드 걸이 되겠네요. 음. 네, 김문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윤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인연에 이 인사 문제를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거죠. 두 번째, 절대 실패를 인정을 안 했어요. 문책성 인사 아니다. 그러면 왜 인사를 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전임자 최영범 홍보수석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드는데 대외협력 특보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왜냐? 네. 문책성 인사가 아니니까 경질을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옆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사람의 역할이 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전 홍보수석인 이제 대외협력특보 최영범 그리고 또 현 강인선 대변인 네. 세 사람도 다 언론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제 갈등, 좀 혼선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사 참사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사 참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책성 인사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사 라인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인연에 의해서 하면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3주 만이셔서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답변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밖에 못 여쭤봅니다. 네, 포인트. 오늘 핵심. 여쭤봤는데 지금 오늘 질문이 12개입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컴팩트하게 주시면 자, 이건 짧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비서관 네. 행정관 그 내부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탈설. 일단 담당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찰 들어가고 실제로 뭐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정부가 유출된 책임도 물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주목해야 될 게 내부 권력투쟁설. 그게 뭐냐? 기존의 윤핵관 라인하고 네. 또 새로운 인사들하고 좀 뭔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자리 옮김을 한 행정관급 여러 사람들이 윤핵관들에 의한 라인을 타고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수시 개편,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용산 네. 대통령실이죠. 네. 네. 그래서 수시로 개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강 잡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각이 103일, 네, 100일이 아직도 훨씬 핵심 넘었는데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뻥크 네. 네. 나 있죠. 교육부, 복지부. 네. 이거 자, 그럼 지금 후임자의 어떤 분들이 이 내각이 아직도 공석이라는 게 이게 정부가 정말 완전히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통상 중요한 부서라. 부서라서요. 새로운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골든타임이 100일이라고 그래요. 출범 네. 100일. 왜냐하면 이 출범 100일 때 주요 어젠다 다 세팅을 하고 가닥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네. 미국 1930년대 대공황 극복한 이제 루스벨트 정부가 골든타임 100일 안에 다 주요 어젠다를 세팅을 하고 가닥을 잡아가지고 결국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심 부처 2개 장관이 공석이에요. 네. 네네. 단순한 공석이 아니라 초대 후보자도 낙마, 두 번째 후보자도 낙마. 근데 그 부처가 지금 교육부 장관 네. 자리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인데 이 두 자리가 왜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핵심 개혁 분야가 3가지 아니겠습니까? 연금, 노동, 교육. 근데 연금하고 교육은 다 2개. 네. 연금은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이 수장이고, 네. 그리고 교육은 교육부 장관.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이 장관을 충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좀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아까 후임자 누구냐?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께서는 물색과 검증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 부분 좀 후임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일단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재영 이대 교수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교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행시에 합격해가지고 교육부에 10년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건 보도에 불과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면에 정치인 중심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또 낙마하면 안 되니까. 네, 기사가 많이 정치인 떴죠. 출신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좀 통과할 네. 가능성이 청문회를. 그래서 누가 거론되냐? 나경원 전 의원, 김세현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그러나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 전 의원은 뭐 본인은 제안받은 바 없다 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제안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굳이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나머지 두 사람이 뭐 제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네. 먼저 치고 나가는 걸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제안해달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지금 여야모두 네. 이렇게 되게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데 네. 이걸 진짜로 하려는 건지 아닌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진정성이 네.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세 군데 다 의심이 됩니다. 첫 번째 여당 국민의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북한, 첫 번째 네. 민주당 5년 내내 안 했지 않느냐. 네. 반성 사과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북한 인권재단 그러니까요. 이사 추천해라.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빨리 국회 네. 추천해라.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하기 싫은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강력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안 했냐 이거예요. 민주당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건을 상대가 건 것도 네, 좀 문제지만 네. 조건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네. 국회에서 서로 합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민주당도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 이 특별감찰관이 들어서면은 일단 감찰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잖아요. 첫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그렇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사촌인의 친족. 세 번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다음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무조건 보세요?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왜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아. 그럼 권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감시가 그러면은 필요하다. 감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위력이 있나? 위력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이 그렇죠.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좀 죄송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좀 문제인데요. 인사 개입 또는 이권 개입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외 순방 때 네. 사적 지인이 네네. 동행했잖아요. 1호기까지 탑승했잖아요. 네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지금 대통령실로 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 근데 이분이 좀 김건희 여사하고 특수관계는 맞아요. 코바나 컨텐츠 뭐 공사도 했고 후원도 했는데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땄단 말이에요. 근데 짠 공고가 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낙찰됐어요. 그럼 뭔가 사전에 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네. 굉장히 대통령실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문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플러스다. 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을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지지율. 주에는. 네. 20%대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2주 연속 조금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네.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워낙 낮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저는 알 수 없죠.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네. 추세가 전환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냐 네, 그렇죠. 양론이 있는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전환은 단정하기 좀 어렵고 기술적 반등도 꼭 단정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제가 모호하게 얘기하냐.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바닥은 찍은 거는 분명해 보여요. 아시겠지만 뭐 갤럽 같은 경우 24%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8월 첫째 주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주 연속 올랐어요. 근데 리얼미터도 보니까 8월 첫째 주에 바닥. 네. 근데 2주 연속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이걸 보면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바닥을 찍고 반등으로 돌아섰느냐? 역시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위기감. 그래서 결집한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감? 20%도 무너지면 큰일 난다. 네.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야당과 소통하고 네.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정권 때리기 그만하고 네. 정치 보복성 수사 그만하고 대신 야당과 힘 합쳐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네. 주력하면 네. 지지율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빨리 해볼게요. 네, 빨리. 가처분 재판부에 그 탄원서 낸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신고부에 탄원서. 비유해서 지금 논란이 자필 확산되고 탄원서. 있는데 네. 그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필 탄원서도 뭐 일파만파 중에 하나죠. 그 전에 또 무슨 얘기 있냐? 글래디에이터. 아, 예, 막시무스. 그래가지고 자신은 뭐 정의의 검투사, 뭐 막시무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정의의 검투사 막시무스면 상대방은 누가 코모두스. 있죠? 코모두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모두스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등식이 성립되는 근데 거예요. 영화에서는 둘 다 죽잖아요, 결국. 네, 코모두스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로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뭐 후임자 아들인데 네. 뭐 출생에 대해서 뭐 사생하다 뭐 복잡한데 근데 결국은 암살당하고 로마 제국 뭐 멸망으로 세태로 끄는 이제 그런 황제로 기록이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주 막말씀 가까운 그러니까요. 수위가 높은 거죠. 근데 말씀하신 이제 자필 탄원서에는 더 수위가 높아요. 더 수위가 높죠. 절대자다. 네. 신군부다. 비상계엄 선포다.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첫째, 갈 때까지 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끝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손 잡아가지고 도자 창당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긋던데요. 네, 유승민 아예 전 보니까 의원과 같이 안 한다고. 뭐 타협할 뭐 선이 없다. 타협한다면은 윤 핵관들이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협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법원에 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좀 나오는 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다음 주로 늦춰졌잖아요. 다음 주로 늦춰진 게 그리고, 아니라 네. 다음 주 이후로. 다음 주 네, 이후로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그게 원래 기간 동안 걸려요. 혼란이 더 또 가속화될 텐데 네.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시 또 징계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서 더 지금 뭐 여권의 그 혼란 상황이 아주 뭐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혼란 상황, 윤리 둘러싼 혼란 네. 상황은 더 심화되고 네. 있어요. 이유는 지금 이번에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간 사람이 3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이 김성원 의원 아시죠? 발언. 수해복구 현장에 네, 가가지고 실언을 했다고 예, 제가 볼 때 예, 예. 망언이에요. 네, 네. 그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중징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희국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문제로 지금 징계 개시 절차 들어갔고 세 번째 김은희 의원의 경우는 문제예요. 김은희 의원은 그럼 왜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느냐?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반발했느냐? 야 그러면은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힘은 윤리 기준이냐? 그리고 내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 소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징계 대상이냐? 그래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가 아니고 윤리 참칭위원회다 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하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하고 합쳐지면 일파만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한다면은 제명 내지는 뭐 탈당 공고 같은데 네. 그걸 카드를 못 뽑고 일단 유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4분 반 정도 남았으니까요. 충분하네요. 흥행이 예상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박대명 흥행 때문인 예상은 거죠. 왜 안 되느냐? 예. 그 질문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건 뭐 어차피 어대명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박용진 후보가 너무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 당내 세력 기반이 너무 약하고요. 지금 민노당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쓴소리를 해왔고. 97그룹이잖아요. 그럼 뭔가 신선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가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시종일관 네거티브 이재명 때리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흥행 저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한데 아, 네. 맞아요. 지금 전체 투표율도 낮고 호남 투표율은 더 낮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좀 끌어올려야 될까요? 원인은 지금 뭐 어느 호남의 정도 얘기해 투표율 주셨고. 저조는 빨간불이 켜진 거는 분명히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호남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국 평균이 한 36인데 여기는 뭐 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특히 이제 불경, TK 이쪽은 50% 안팎이에요. 네네. 그런데 호남이 이렇게 낮다? 굉장히 그 위험한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낮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실망감과 겹쳤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0.7%로 패배를 했는데 대선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가 계속 싸워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네. 이런 부분. 따라서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통합이겠군요. 어대명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내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호남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꿔주는 것이 네.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예, 여기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고생 새 많으셨습니다. 당대표 정해준 다음에 네.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그렇네요. 이제 확대명 이변이 없는 한 확대명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제가 될지 100% 예언하는데 네. 다음 당 대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네 그건 알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생생한 그 분석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초에 오겠습니다. 교수님이 3주 동안 정말 프리데스크 준비만 하셨나 봅니다. 네. 퀴즈트 가시죠. 자, 퀴시트. 오늘 첫 소식은요? 뉴스데스크 퀴시트. 첫 소식은 뭐예요? 이거죠. 하루 종일. 김혜경 이재명 의원 부인이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오후 1시 45분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고요. 조금 전인 7시쯤 귀가를 했습니다. 네. 뭐 의혹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공무원에게 음식 배달 등 그 뭐 사적 심부름 시키고 법인카드 유용했다 이런 의혹 받고 있고요. 네네. 오늘 출석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실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해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김혜경 씨의 혐의 내용 그리고 해명 내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송파세 모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납할 때. 납부해야 되는 거를 체납하는 거. 음.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급식비가 거기도 들어가고 등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복지 포털이라는 걸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같이 부처들이 공유를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틀 전에 권선구 수원에서 그러니까요. 또 세모녀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세모녀는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달랐어. 주민등록지와 예.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이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올라가지가 않은 그렇죠.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이 7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많네요. 국내 복지제도는 스스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거주지를 확실히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가서 신청하기가 어렵고 네.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달러 초강세, 우리가 뭐 달러 아, 약세를 그렇게 외쳤는데 목요일마다. 뭐 지금 1,34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유. 환율이 치솟으니까 코스피 1.1%나 급락했고요. 네네. 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라면 회사인데 농심은 울고 삼양은 웃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고환율이 계속되면 울고 웃는 기업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다 모두 다 울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근을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났는지 서민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까요. 본방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